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모든 좋은 일은 말버릇에서 시작된다. 말버릇의 힘. 지인이는 나이토 요시히토, 옮긴이는 김윤경, 발행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말버릇을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말버릇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말버릇이 정말로 요술을 부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거나 노력 없이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로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이 변화가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매일 부자가 될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연히 접한 사업기에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원하는 바를 항상 의식해 기회가 왔을 때 붙잡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말버릇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에이, 어차피 안 돼. 난 운이 너무 없어. 실패할 건데 뭐하러 시도해?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불행한 일을 생각하고 불행한 말만 입에 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심리학자로서 오랫동안 말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말에는 예언의 힘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버릇 때문에 손해본 경험이 있거나 지금의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당장 이 책에 나오는 긍정의 말을 따라해보라고 권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만들고 곁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말버릇의 놀라운 힘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다짐도 뼈를 깎는 노력도 아닙니다. 평소 습관처럼 사용하는 말만 조금 바꾸면 손대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인생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모든 좋은 일은 말버릇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은가요? 이런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자. 그럼 여러분은 행복해지기 위해 매일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이번에는 침묵만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늘 행복해지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면서도 정작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아한 일이다. 행복해지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인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게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인데 말이다. 물론 이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상해서 그런 것도 아니니 걱정은 내려놓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그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아직 모를 뿐이다. 방법을 모르니 행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안 한 것이 아니고 못했다는 이야기다. 적어도 이 책을 만나기 전까지는 분명 그러했을 테다.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는 행운 같은 것도 아니다.
행복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며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다. 진짜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야. 늘 불행하기만 했는데 이런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지금껏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행복해지는 게 정말 가능할까? 누구나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건대 행복해지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심리학에서 밝혀낸 여러 노하우만 잘 활용하면 누구든 분명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폭포수를 맞으며 수행할 필요도, 수십 킬로미터를 뛰며 신체를 가혹하게 단련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입에 달고 살던 말버릇들을 조금 바꾸기만 하면 된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불행을 부르는 말, 행복을 부르는 말. 이 책은 행복해지는 법,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행복의 기본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단해서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말을 입에 담아라. 단지 이뿐이다. 정말로 이 문장 하나만 명심하면 된다. 어떤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지 않은가? 진짜 이게 다라고 라며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행복의 원리는 이 한 문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이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간혹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불행만 이어지는 듯한 박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 어쩌면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 중에도 자신이 그런 불행을 타고난 뭘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타고나기가 박복하다거나 재수없는 팔자에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계속 불행한 이유는 습관적으로 불행한 일만 생각하고 불행한 말만 입에 담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자업자득이라고 할까. 본인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셈이다. 반면 무엇을 하든 운이 좋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만 입에 담는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점점 더 행복해진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연구로 증명된 틀림없는 사실이다. 캐나다 케이프 브레튼 대학교의 스튜어트 맥켄 심리학 명예교수가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자. 그는 14만 명 이상의 트위터 계정과 그 트윗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고 그 결과 놀라운 결론을 도출해냈다. 바로 불행한 사람은 트위터에 부정적인 말만 올리고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만 올린다는 사실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왠지 요즘 컨디션이 엄청 좋아,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기분까지 상쾌함 같은 긍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렸다. 반면에 회사 가기 싫어, 우리 회사 진짜 짜증나 같이 부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리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맥켄 교수는 이처럼 트위터에 긍정적인 내용만을 올리는 사람을 해피 트위터라고 일컫는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SNS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해피 트위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을 덧붙이자면 맥켄 교수는 해피 트위터일수록 부자가 될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긍정적인 말에는 이처럼 좋은 결과만을 불러오는 불가사의한 힘이 깃들어 있다.
행복한 척을 해야 행복해진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짜증나는 일만 생겨. 그런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판문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인식의 문제다.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긍정적인 사람인 척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속으로는 내게 이런 짜증나는 일이 생기다니 라는 마음이 들어도 난 언제나 행복해 라고 되뇌어보자. 이때는 실제 입으로 소리를 내어 말해야 효과적이다. 그렇게 행복한 척을 하다 보면 진짜 행복한 기분으로 바뀌게 된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유명한 심리학 이론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는 정서 이론이 존재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와 덴마크의 심리학자 칼 랑게가 거의 같은 시기에 주장한 가설이라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랑게 이론으로 불린다. 감정이나 정서가 먼저 생긴 후에 신체적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 곧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보다 우선한다는 견해다. 예를 들어 짜증나는 일로 기분이 언짢다가도 행복한 일을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화난 감정이 누그러지고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말한다기보다 행복을 말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물론 말뿐만 아니라 표정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일부러 생글생글 웃어보자. 이는 물론 가짜로 만들어낸 표정이다. 하지만 가짜 웃음이라도 1분 동안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왠지 기분이 밝아지면서 정말로 웃음이 터져나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프리츠 슈트라크가 진행한 실험이 하나 있다. 슈트라크는 남자 대학생 9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게는 입꼬리를 올려서 방긋 웃는 얼굴을 만들도록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계속 인상을 쓰고 있으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두 그룹에게 같은 내용의 만화책을 읽게 했다. 연구자들은 이후 만화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놀랍게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지은 그룹이 찡그린 표정을 지은 그룹보다 훨씬 더 만화가 재미있었다고 답했다. 어떤 표정이었느냐에 따라 똑같은 내용도 더 재미있게 받아들인 것이다. 표정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도 기분은 180도 달라진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일만을 입에 담고 행복한 얼굴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결국 그래봤자 꾸며낸 표정이고 가짜 아냐 하고 의문이 들지 모르지만 조금만 참고 미소를 지으면서 긍정적인 척 연기를 해보자. 정말 놀라울 만큼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는 웃는 얼굴에서부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출퇴근길의 지하철이나 식사 시간 등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항상 생글생글 웃는 습관을 들여보자. 입꼬리를 끌어올려 생긋 미소를 짓다 보면 마음이 점점 상쾌해지면서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기분이 좋으면 당연히 밖으로 나오는 말도 긍정적인 표현이 많아진다.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도 일단 웃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무리 흥미가 없는 일이어도
와, 이거 재밌네 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방법도 좋다. 이런 식으로 웃기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 하루하루가 즐거움으로 가득 찬다. 혹시 지금 재미있지도 않은데 웃음이 나올 리 없잖아 라고 생각했는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런 태도는 금물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재미있는 일이 있든 없든 일단 웃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심리적인 원리는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다. 1분 동안 하하하 하고 크게 웃어보자. 이때 실제로 소리를 내면서 웃어야 한다. 시간을 재면서 1분간 그렇게 웃어보자. 다만 갑자기 크게 웃으면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으니 아무도 없는 공간이나 자기 방에서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자, 1분 동안 웃기를 실제로 해보았는가? 이제 기분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분명 1분 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국 페이러 디킨슨 대학교의 심리학 박사 에린 폴리는 24세부터 43세 사이의 남녀를 모집하여 1분 동안 강제로 웃기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자발적인 웃음이 아니더라도 웃고 난 후 참가자들의 기분이 실제로 좋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제로 만들어낸 웃음이든 아니든 일단 웃다 보면 사람의 기분은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된다. 언짢던 마음도 어딘가로 훌훌 날아간다. 그러므로 짜증이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상황에서는 그래, 일단 웃어보는 거야 라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야 한다. 그런 다음 1분 동안 크게 소리를 내며 쉼없이 웃어보자. 분명 풀리지 않던 답답함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짜증이 치밀 때도 일단 웃어보자라는 말과 함께 웃는 습관을 들이자. 1분 동안 실컷 웃고 나면 내가 왜 이런 사소한 일로 화가 났을까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인간은 본래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지 못한다. 슬픔과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 없듯이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어느 한쪽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웃는 습관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긍정적인 정서로 가득 채우자.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히 물러나게 될 것이다. 기분 좋은 아침을 만드는 거짓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왠지 따끔거리거나 미열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럴 때, 아, 오늘 왠지 몸이 무거운데?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신기하게도 몸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만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무조건 나 자신을 속여야 한다. 숙취가 남아있어도 상쾌해. 오늘도 컨디션이 최고야. 라고 말해보는 시기다. 이렇게 꾸며서라도 긍정적인 말을 꺼내면 정말 기분이 한층 나아지게 된다. 전 예일대학교 총장이자 심리학 교수인 피터 셀러비는 감기나 독감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 최대한 행복한 일만 떠올리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이 그룹에서 감기에 따른 몸의 통증이 가라앉는 결과가 나타났다. 게다가 얼마나 있어야 몸이 회복되리라고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곧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감기를 물리치기도 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증명된 것이다. 셀러비 교수는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반대의 경우도 실험했다. 감기나 독감으로 고생하는 또 다른 그룹에게 슬픈 일을 생각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 결과 이 그룹은 몸의 통증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증상 회복에 대한 전망 역시 비관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고 느낀 날일수록 더욱 신경 써서 행복한 일만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자. 오늘은 멋진 사람을 만날 것만 같아. 왠지 오늘 회의는 잘 풀릴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일, 행복한 일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우리의 몸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어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컨디션이 좋아지곤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을 때 날이 기분 좋게 개어 있으면 와, 하늘이 맑아서 행복해 라고 말해보자. 매일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날이 갠 풍경만 봐도 괜스레 기분이 들뜨면서 행복해진다. 반대로 비가 내리면 비 오는 날만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 비가 오면 가로수가 물을 흠뻑 머금어서 더 예쁜 것 같아. 분명 비를 피하는 데만 급급해 우산을 푹 눌러 쓰던 버릇에서 벗어나 가로수를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들고 활기차게 빗속을 걷게 될 것이다. 아침부터 암울한 생각에 한번 빠지면 그날 하루가 종일 우울해진다. 그러니 무엇이 됐든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질 만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부정적인 생각을 이불 안으로 가져오지 마라. 아침을 가뿐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잠드는 순간까지도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좋은 일만 떠올리며 잠을 청하도록 하자. 오늘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잠에 들려고 누웠다면 이런 식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반성은 낮 동안이나 저녁 시간까지 끝내도록 하자. 잠자리에 들 때는 무조건 기분이 행복해지는 일만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명예교수이자 심리학자인 고든 바우에 따르면 기억과 정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행복한 일을 회상하면 행복한 기분이 들고 슬픈 일을 떠올리면 기분도 덩달아 우울해진다는 것이다. 하루의 끝을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 때는 기왕이면 누구나 행복한 기분으로 깊은 잠에 빠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서 부정적인 일을 떠올리게 되면 어떨까? 당연히 기분 나쁜 꿈을 꾸거나 푹 잠들지 못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단 이불 속에 들어가면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독일 마나임 정신건강중앙연구소의 미하엘 슈들레 박사는 성격의 예민함 정도와 악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박사는 악몽을 꾸는 빈도를 조사하는 한편 피험자들의 성격이 예민한 편인지 혹은 둔감한 편인지 분별하는 심리 테스트도 함께 실시했다. 그 결과 예민한 성격일수록 악몽을 자주 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민함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섬세하다는 뜻이다. 섬세함은 인간으로서 미덕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지나치게 고민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잠자리에 들 때만큼은 좀 더 시원시원한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 부정적인 일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편이 수면의 질을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 일단 이불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짐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던 일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큰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둔 일, 짝사랑 상대와 용기 내어 이야기를 나눈 일 등 기분이 좋아지는 기억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그다지 없다면 상상을 해도 상관없다. 즐겁고 행복한 일을 생각해야 잠자리가 편안해지고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사랑은 복권 당첨보다 더 큰 행복을 준다. 사랑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이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고 한다. 근사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못하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테리 패티존은 1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당신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를 1순위로 꼽았다. 남성은 응답자의 63.9%가, 여성은 그보다 더 많은 87.6%가 사랑에 빠지면 행복해진다고 답한 것이다. 놀랍게도 이는 2위를 차지한 복권 당첨의 비율, 남성 14.8%, 여성 7.9%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은 수치였다. 사랑에 빠지는 일이 단연코 행복의 1순위라는 말이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거든 사랑을 시작해보자. 꼭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직장 동료든 출퇴근길에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든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대상이 생기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즐거워진다. 과거 학창시절만 떠올려봐도 잘 알 수 있다. 같은 반에 좋아하는 아이가 생기면 가기 싫었던 학교도 빨리 달려가고 싶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라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대상이 배우자든 연예인이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아끼는 정도의 사랑은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니 주저 말고 마음껏 사랑에 빠지자. 와, 이 배우 오늘 정말 멋있다.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기만 해도 기분이 행복해진다. 어떤 형태로든 사랑은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될 것이다. 긍정의 에너지는 사람을 모은다. 사람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매일 행복하게 생활하는 사람 곁에는 점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주위에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까지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앞서 설명했듯이 감정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곁으로는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모여들게 된다.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가가 자신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척도라 할 수 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일을 해내기에도 벅차 다른 이에게 배려심을 발휘할 여력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기보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행복을 느낄 때 사람은 친절해지는 법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행복한 만큼 주변 사람에게도 본인이 느끼는 행복을 나눠주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게 남을 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행복한 사람이 사랑받는 이유일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견임 교수였던 마이클 오말리는 90명의 남녀 대학생을 모집하여 행복과 친절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뉜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행복했던 경험들을 떠올려서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반면 나머지 그룹에게는 분위기를 바꿔주는 어떤 행동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헌혈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행복한 분위기가 조성된 그룹에서는
실험 대상자의 50%가 좋다고 답하며 흔쾌히 헌혈을 수락했다. 반면 아무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은 채 갑자기 헌혈 부탁을 받은 그룹에서는 좋다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 실험이 잘 나타내주듯 항상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누구에게든 친절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누구한테나 친절하게 대할 거야 하고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노력하지 않아도 기분이 행복하면 저절로 친절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항상 행복한 일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되니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어떤 일이든 잘 풀리는 3가지 말하기 습관. 심리학에서는 긍정적 착각이란 용어가 있다. 자신에 대해 낙관적인 자기 개념을 지닌다는 의미인데 착각이라는 단어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낙관적인 인식에 별다른 근거는 개입되지 않는다. 그저 강렬하게 그렇다고 믿으면 그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셸리 테일러는 긍정적 착각이 과학의 긍정적인 자기평가, 통제에 대한 강한 신념, 낙관주의 이렇게 3가지 요소로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요소인 과학의 긍정적인 자기평가란 말하자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행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바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하기로 하자. 긍정적인 자기평가에는 나란 사람은 좀 멋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요소인 통제에 대한 강한 신념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리킨다. 내가 하면 더 잘 될 거야. 분명히 해낼 수 있어. 이런 식의 말이 통제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3번째 요소는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말한다. 내 미래에 불안 요소는 없어. 지금 이대로 밝은 인생만 걷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셸리 테일러 교수는 이렇게 3가지 긍정적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건강하고 행복을 느끼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이러한 긍정적 착각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매일 적어도 10번 정도 위에서 언급한 표현을 직접 소리내어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지만 3가지 긍정적 착각과 관계된 말일수록 효과적이다. 난 참 대단해. 나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어. 내 미래는 분명 밝을 거야.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자신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씩씩하게 헤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분노 회로는 타임아웃으로 차단한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뇌조직 자원센터의 대변인이자 뇌과학자인 질 볼트 테일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울컥 화가 날 때 우리 몸에는 분노와 관련된 화학물질이 분비된다고 한다. 감정관리 전문가인 히라기 리온에 져서 감정미인으로 거듭나는 7개의 문을 보면 분노와 관련된 이 같은 화학물질의 흔적이 혈액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대략 90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 말은 즉 90초가 지나도 여전히 부글부글 화가 나는 현상은 스스로 분노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계속해서 내보내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얘기다. 뇌 속에 존재하는 분노 회로를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가 나는 것이다.
결국 오래도록 이어지는 분노에는 어느 정도 본인의 잘못도 있는 셈이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 한두 가지 정도는 자주 겪는다. 하지만 그런 짜증스런 기분은 사실 1, 2분이면 모두 사라진다. 짜증은 생각만큼 그렇게 오래가는 감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짜증이 계속 나거나 화가 마구 치밀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럴 때는 타임아웃을 갖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일단 짜증이 난 상황이나 장소에서 벗어나 화장실이든 방이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보자. 그렇게 2분 정도 눈을 감고 머리를 식히는 방법이 바로 타임아웃이다. 간혹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혹은 상대편에게 넘어간 경기의 흐름을 끊어놓기 위해 감독이 타임아웃을 외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수분 보충을 하는 등 잠깐의 휴식을 취하게 하면서 선수들의 정신 상태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타임아웃이 들어가면 선수들의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기분을 전환하기 위한 기법으로 같은 명칭을 쓰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심리학이든 스포츠든 모두 동일하다. 화가 난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화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법이다. 이럴 때는 즉시 그 장소를 벗어나자.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도 좋고 화장실에서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좋다. 차에 가서 2분 정도 휴식을 취해도 상관없다. 어쨌든 시선을 살짝만 다른 곳으로 돌려도 마음이 상쾌하고 가벼워진다. 분노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은 90초면 사라지기 때문에 몇십 분씩 휴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 1, 2분 정도의 타임아웃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짜증이나 화가 날 때 1부터 10까지 천천히 숫자를 세면 도움이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는 반쪽짜리 해법이다. 그 공간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숫자를 헤아려봤자 짜증만 계속될 뿐이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는 일단 지금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자. 운동선수들도 타임아웃이 선언되면 코트에서 잠시 빠져나온다. 그래야만 기분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감이 떨어질 때 나 역시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오늘은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아. 매일매일이 똑같은 하루라고 느껴질 때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 떴는데 1분이라도 더 자고 싶을 때 그래, 일단 몸을 일으켜야 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신의 단점만 눈에 보일 때 난 정말 잘했어, 최고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겼을 때 나는 1년 뒤에 분명히 해낼 거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와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어.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말버릇의 힘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